옛날 어느 마을에 3대에 걸쳐 비단 장사를 해온 거대한 상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단의 주인인 영감님이 세상을 떠나자 상단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단의 실권은 영감님의 부인이자 이제는 어머니라 불리는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으나 하나뿐인 아들 최서방이 영 미덥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서방은 심성은 비단결처럼 보았으나 셈이 어둡고 귀가 얇아 사람들 사이에선 바보 총각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수만 양이 오가는 상단을 물려줄 생각을 하니 어머니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며느리 옥순이었습니다. 옥순은 몰락한 양반 다문의 딸로 집안의 빚 대신 최서방에게 시집을 온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으나 사물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깊었습니다. 그날도 상단의 대청마루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라이벌 상단의 박행수가 무난 인사를 핑계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대방마님. 그간 기력이 쇠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영감님께서 그리 가시니 이 사람의 마음도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행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걸음이십니까? 상단 일로 바쁘신 분이. 박행수의 눈이 대청마루에 앉아 멀뚱히 딴청을 부리고 있는 최서방을 향했습니다. 박행수의 눈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그래도 최서방께서 이리 듬직하게 버티고 계시니 대방마님께서는 걱정이 없으시겠습니다. 자네가 이 큰 상단을 물려받을 제목이니 우리 같은 상인들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려! 아닙니다. 박행수 어른이야말로 대단하십니다. 마침 다음 달에 저희가 청나라에서 귀한 비단을 들여오는데 박행수 어른께만 살짝. 서방님. 옥순의 단호한 목소리가 최서방의 말을 끊었습니다. 최서방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다과를 내오라 하셨는데 부엌에 손이 모자라 그러니 잠시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 다과 그렇구려. 알겠소이다. 최서방이 머리를 긁적이며 일어나자 박행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옥순을 힐끗 쳐다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과연 현명한 며느리를 두셨습니다. 두 분이 금슬이 조합에니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박행수가 떠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싸늘한 목소리로 옥순을 불렀습니다. 보았느냐, 저 뱀 같은 자가 내 서방을 어찌 대하는지. 저놈이 내 서방을 바보 총각으로 얕보고 상단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다. 내 아들은 저 상단을 이끌 제목이 못 된다. 허니, 내가 그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시험해야겠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당장 한겨울에 복숭아를 구해오너라. 해가 3번 뜨기 전까지 구해오지 못하면 너희 부부는 이 상단에서 쫓겨날 것이다. 옥순이 방으로 돌아오자 최서방은 사색이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린 어찌하면 좋소? 한겨울에 복숭아라니. 어머니께서 기어코 우리를 내쫓으시려는 게야. 서방님, 잠시만 조용히 해보십시오. 제발. 옥수는 남편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숭아는 예로부터 장수를 의미한다. 과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게야 어머님은 나의 지혜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다. 옥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우는 것은 그만두시고 어서 저와 함께 마을 최고의 화공을 찾아가 주십시오. 화공은 왜 하니? 지금 복숭아를 찾으러 가기도 바쁜데 그림은 왜? 제 뜻을 믿고 따라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옥순과 최서방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숭아는 가져왔느냐? 최서방은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만 옥수는 차분하게 준비해 온 족자를 펼쳤습니다. 족자에는 금방이라도 향기가 피어오를 듯한 탐스러운 복숭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한겨울의 복숭아는 제철이 아니기에 쉬이 얼고 맛이 없습니다. 허나 이 그림 속 복숭아는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것이니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비는 며느리의 마음입니다.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더니 이내 옥순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났구나. 좋다. 그 지혜는 칭찬하마. 시어머니는 족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허나 상단을 이끌려면
지혜만으로는 부족한 법이다. 두 번째 과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야. 옥수는 말없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순이의 지혜로 첫 번째 고비를 넘긴 다음 날, 시어머니는 다시 옥순과 최서방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한층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앉거라. 첫 번째 과제는 너의 지혜를 보았으니 칭찬할 만하다. 허나 그림 속의 복숭아로 상단의 배를 채울 수는 없는 법. 최서방은 칭찬이라는 말에 잠시 기뻐했다가 이어지는 말에 금세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옥수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상단을 이끄는 것은 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가문의 역사와 신뢰가 담긴 근본을 알아야지. 내 너에게 두 번째 과제를 내리겠다.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내 아버님께는 평생을 기록한 황금 장부가 있었다. 우리 상단의 모든 비밀 거래와 중요한 계약 사항이 담겨 있는 그야말로 우리 가문의 뿌리와도 같은 장부다. 허나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 그 장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그 황금 장부를 찾아 내 앞에 가져오너라. 최서방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라진 장부를 어찌 그것도 하룻밤 만에? 시끄럽다. 내가 못 찾으면 내 아내가 찾을 것이고 내 아내도 못 찾으면 너희 둘 다 이 집을 나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최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굴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그런 남편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시어머니를 향해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어머님. 방을 물러나오자마자 최서방이 옥순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정말 끝났소. 어머니는 우리를 내쫓으실 작정이야. 사라진 장부를 우리가 어찌 찾는단 말이오? 서방님, 지금은 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장부가 어찌 생겼는지, 마지막으로 보관된 곳은 어디인지, 무엇이든 기억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나는 본 적도 없는 장부요. 아버님께서는 한 번도 내게 그런 것을 보여주신 적이 없단 말이오. 최서방은 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다 답답한 마음에 그대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옥수는 한숨을 내쉬며 우선 남편의 서재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처 없이 마을 저작거리를 헤매던 최서방은 주막 앞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금 장부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내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라이벌 상단의 박행수였습니다. 아이고, 최서방이 아니신가? 대낮부터 웬 한숨이 그리 깊으신 게요? 혹시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으신가? 귀가 얇은 최서방은 박행수의 다정한 말투에 그만 경계심을 풀고 말았습니다. 박행수 어른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실은 어머님께서. 최서방은 바보 총각이라는 별명답게 집안의 비밀인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낱낱이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박행수는 짐짓 놀란 척 무릎을 쳤습니다. 황금 장부라. 허허, 그거 참 일이 어렵게 되었구려. 자네 어머니께서 자네 부부를 단단히 시험하시려는 게야.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저는 꼼짝없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박행수는 최서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딱 하게 되었네. 그려 내 비록 자네 어머님과는 상도의 라이벌이지만 자네 부친과는 젊어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가 아니던가. 이 일을 모른 척할 수가 없구먼. 박행수는 최서방을 자신의 상단 구석에 있는 은밀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괴짜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책 한 권을 꺼내들었습니다. 겉표지는 금실로 장식되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자네가 찾는 그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최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박행수 어른께? 허, 자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우리 상단과의 비밀거래 장부라며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이네. 내 돌려드리려 했으나 경황이 없어 일이 늦어졌구먼. 물론 그 장부는 박행수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미리 위조해둔 가짜 황금 장부였습니다. 자, 이걸 자네 아내에게 가져다주게. 자네가 구한 척 생색을 내란 말일세. 사내란 모름지기 집안에서 능력을 보여야 하는 법이지.
대신 나중에 자네가 이 큰 상단의 주인이 되거든 우리 상단의 청나라 교역길 하나만 터주는 것 잊지 말게나 허. 아이고, 행수 어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물론입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바보 총각은 자신이 탐욕의 미끼를 덥석 물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아내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에 가짜 장보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옥수는 시아버지의 방에서 먼지 하나까지 뒤져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서방이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부인, 내가 해냈소. 내가 그 황금 장부를 찾아왔소. 네, 서방님, 그게 무슨... 최서방은 의기양양하게 가짜 장부를 옥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보시오. 박행수 어른께서 나를 도우셨소. 이제 어머니께 칭찬받을 일만 남았구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보자마자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옥순 또한 상인의 딸이었기에 장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서방님, 이 장부는... 장부의 필체는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거래 내역은 엉성하기 짝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몇몇 거래처의 이름은 박행수 상단의 것과 겹쳐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장부는 어디서 나신 것입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박행수 어른께서 주셨다니까 그러네. 그분은 우리 편이오. 부인은 어찌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부인이 찾았어야 속이 시원한 게요. 서방님, 제 말은 그런 뜻이... 됐소. 부인이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갈 것이오. 옥순이 말릴 틈도 없이 최서방은 가짜 장부를 들고 당장이라도 칭찬을 받으려는 아이처럼 어머니의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녀는 급히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님, 소자입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찾으시던 황금 장부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최서방은 의기양양하게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장부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들이 아닌 그 뒤에 서 있는 며느리 옥순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내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옥순은 박행수의 계략이 자신을 겨누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라가 어머님, 저는... 어허, 부인. 어머님께서는 지금 나를 칭찬하셔야 할 때가 아니오. 내가 이리 큰 공을 세웠는데. 시끄럽다. 내 놈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거라. 네? 아니, 어머님 장부를 찾아온 것은 저인데. 이 장부는 가짜다. 가짜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행수 어른께서 분명. 박행수라 과연 일이 재미있게 되었구나 옥순아. 예, 어머님. 너는 정녕 이 장부가 진짜라 믿고 내 서방 편에 서서 이 늙은 어미를 속이려 한 것이냐? 어머님, 천지신명께 맹세하오나 저는 이 장부가 어찌 된 것인지... 부인, 어찌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않았소. 어머님, 옥순이는 그저... 여봐라. 당장 박행수를 이리로 불러들여라. 당장. 하인 예 마님. 잠시 후 박행수가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대방마님, 이 밤중에 어인일로 부르셨습니까? 허허, 혹시 최서방이 장부를 전해드렸는지요? 박행수 이 장부를 보시지요. 예, 이것이 바로 그 귀한 황금 장부로군요. 다행입니다. 최서방이 이리 빨리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행수가 보기에도 이것이 진정 우리 상단의 황금 장부가 맞소이까? 그럼요. 제가 비록 안의 내용은 보지 못했으나 최서방의 부친께서 늘 지니고 다니시던 그 장부가 틀림없습니다. 최서방이 용케. 이것은 가짜요. 네, 가짜라니요. 아니, 대방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최서방을 도와 길을 일러주었을 뿐인데. 박행수는 순간 옥순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옥순을 완전히 제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일이 이리 되었군요. 대방 마님실은 저도 최서방에게 장부를 전해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영 찜찜하였습니다. 행수 어른, 그게 무슨... 최서방은 너무 순진하여 탈이야. 대방 마님, 제가 차마 이 상단의 안주인 되시는 분을 의심할 수는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사오나 무슨 말이오. 뜸들이지 말고 속히 말하시오. 최서방이 저를 찾아와 장부를 찾는다기에 제가 아는 곳을 몇 군데 일러주었습니다 한데 그 후에 며느님 옥순 아씨께서 저를 따로 찾아오셨더이다. 제가 언제 행수 어른을 찾아갔단 말입니까? 허허, 이보시오 며느님, 이 자리에서까지 저를 겁박하시려는 게요. 대방 마님, 며느님께서는 제게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 상단의 장부는 내가 알아서 찾을 터이니 모른 척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부인, 그게 정말이오? 서방님, 저는 그저 며느님께서 직접 장부를 찾아 공을 세우시려는 줄로만 알았지요. 헌데 지금 보니 대방 마님, 혹시 며느님이 진짜는 따로 빼돌리고 이 가짜를 만들어 최서방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쯧쯧, 젊은 나이에 욕심이 과하셨구먼. 상단을 통째로 삼키려 하셨어. 최서방이 장부를 찾았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며느님이 최서방을 통해 이 가짜를 올린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최서방, 자네가 아내에게 단단히 속은 게야. 모든 시선이 옥순에게로 향했습니다. 옥순은 너무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것은 저 자의 모함입니다. 부인 어찌 그런 짓을... 바보 총각 최서방은 자신이 가장 믿고 따르던 박행수의 교활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 자가 우리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왜냐니 나를 바보 총각이라 무시하고 이 상단을 부인이 다 가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오. 그렇지 않고서야 박행수 어른께서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겠소? 서방님, 옥수는 가장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부인, 박행수 어른이 우리를 도우려 하신 것인데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시오? 당장 어머님께 훔쳐간 진짜 장부를 내어놓고 사죄하시오. 당장. 옥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옥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하인, 예, 마님. 저 며느리를 당장 뒤편 곳간에 가두어라.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단단히 자물쇠를 채우거라. 하인들이 옥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는 억울합니다. 시끄럽소. 어서 끌고 가지 않고 못들 하느냐? 박행수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방 마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아니, 박행수 잠시 더 계시지요.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끌려나가는 옥순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캄캄한 곳간 문이 열리고 옥순이 안으로 거칠게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제발. 시어머니는 옥순에게로 다가와 다른 하인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녀의 귓가에 스치듯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다. 순, 내가 훔쳤다는 그 진짜 황금 장부를 내일 아침까지 내 앞에 가져오너라. 옥순은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은 며느리를 의심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내 며느리인지 내 지혜로 직접 증명해 보이거라. 시어머니는 옥순을 뒤로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잠가라. 내일 아침까지 그 누구도 저 문을 열어서는 아니 된다. 육중한 곳간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옥수는 차가운 흙바닥에 홀로 남아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벌이 아닌 마지막 시험이자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흙먼지가 가득한 곳간 안에서 옥수는 떨리는 몸을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남편 최서방의 안절부절 못하는 발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 아내가 도둑이라니.
박행수 어른의 말이 맞았구나. 상단을 통째로. 옥수는 남편의 혼잣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어리석음을 탓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내일 아침까지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최서방의 발소리가 다급히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거기 서서 무얼 하느냐?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내 방으로 가 있거라. 어머님, 옥순이는 제 아내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정말 관하로. 시끄럽다. 내 놈이 아내 하나 잘못 들여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 어디서 감히 내 아내를 두둔하는 게냐? 하지만 옥순이가 그럴 리가. 그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라. 내 아내가 도둑질을 했으니 정을 떼던지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아라. 내가 특별히 허락하마 가서 내 아내의 죄를 내 입으로 직접 묻고 연을 끊고 오너라. 최서방은 어머니의 호통에 어쩔 수 없이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하인이 무거운 자물쇠를 열자 최서방은 굳은 얼굴로 곳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인 당신이 어찌? 옥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여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오? 어머님께서? 어머님은 저를 믿고 계십니다. 이것은 박행수를 잡기 위한 어머님의 깊은 뜻입니다. 서방님, 지금 저 자의 모함을 벗겨내지 못하면 이 상단은 통째로 박행수에게 넘어갑니다. 그래도 좋으십니까? 상단이 넘어간다니. 박행수 어른은 우리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었소? 어리석은 말씀 마십시오. 서방님은 그저 저들의 손에 노란한 것입니다. 이제 서방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를, 아니, 어머님과 이 상단을 구해주십시오. 최서방은 아내의 기백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박행수를 찾아가십시오. 옥수는 남편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계략을 속삭였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속은 충격으로 그만 쓰러지셨다고 하십시오. 오늘 밤 숨이 넘어갈 듯 위독하시어 차라리 모든 재산을 박행수 어른께 넘기고 눈을 감고 싶어 하신다고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니. 부인, 농이 너무 심하오. 정신 차리십시오. 연극입니다. 박행수는 탐욕에 눈이 먼 자이니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말을 들으면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옥수는 최서방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유서를 남기시는데 상단을 넘긴다는 증표로 박행수가 가진 진짜 황금 장부와 상단의 인감도장을 함께 가져와야 모든 재산을 넘긴다는 유서에 도장을 찍어주시겠다고 하십시오. 오늘 밤 당장 오셔야 한다고요. 어머님이 곧 숨이 넘어갈 것 같다고. 어서 서두르라고 재촉하십시오. 진짜 장부와 인감도장이라니. 박행수 어른이 그걸 가지고 있을 리가. 그가 범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서방님, 지금 서방님의 어리숙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저를 구하고 싶다면 저를 배신한 것처럼 울며불며 매달리십시오. 아내가 도둑년이라 가문이 망하게 생겼다고. 제발 박행수 어른만이 살길이라고 절규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서방은 아내의 치밀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옥순이 맞는지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이런 계략을 맡겼다는 분한 마음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알겠소이다. 내가 꼭 해내겠소. 최서방은 곳간을 뛰쳐나와 곧장 박행수의 상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박행수를 찾았습니다. 행수 어른, 큰일 났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박행수는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는 만족감에 술상을 받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허허, 최서방 아닌가 웬솔 아닌가 자네 아내 일은 안타깝게 되었네만. 최서방은 박행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어른, 제 아내가 어머님을 속인 충격으로 그만 어머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의원이 말하길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우시답니다.
박행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대방마님이 위독하시다고? 어머님께서 흑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차라리 상단 전체를 박행수 어른께 넘기고 편히 눈을 감고 싶어 하십니다. 제게는 상단을 맡길 수 없다 하십니다. 박행수는 바보 총각의 연기를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갇혀 제정신이 아니고 어미는 죽어가는 마당이니 저 바보 총각이 제정신일 리가 없지. 허허, 대방마님께서 그런 현명한 결정을 알겠네. 내가 곧 문병을 가야겠구먼. 다만 어머님께서 유언을 남기시는데 그 증표가 필요하다 하십니다. 박행수 어른께서 가진 진짜 황금 장보와 상단의 인감도장을 함께 가져와야만 모든 재산을 넘긴다는 유서에 도장을 찍어주시겠답니다. 박행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진짜 장부와 인감도장은 자신이 상단을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증표였습니다. 어른, 어서 서둘러 주십시오. 어머님이 곧 숨이 넘어갈 것 같단 말입니다. 어른께서 늦으시면 유서도 받지 못하고 상단은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상단 전체라는 말에 박행수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탐욕이 그의 방심을 부추겼습니다. 알겠네. 알겠어. 자네가 앞장서게 내가 금고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곧 뒤따라가지. 박행수는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바보 총각의 말에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훔쳤다는 유일한 증거인 진짜 황금 장부와 자신의 인감도장을 품에 안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한밤중에 최서방의 집 시어머니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위독하여 숨이 넘어가야 할 어머니가 촛불을 환히 밝히고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캄캄한 곳간에 갇혀 있어야 할 며느리 옥순이 차분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차. 자네는 넌 어찌 여기? 최서방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닫고는 방 밖에서 해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박행수 어른께서 어머님이 찾으시던 진짜 황금 장부를 가져오셨습니다. 박행수, 그토록 찾으시던 진짜 황금 장부가 바로 그것이었군요. 어머님,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박행수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음을 깨닫고 장부를 품에 황급히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봐라, 포졸들은 당장 저 차를 올가매지 않고 무엇하느냐.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방 안구석과 병풍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관아의 포졸들이 쏜살같이 쏟아져 나와 박행수를 덮쳤습니다. 상단의 장부를 훔치고 가짜 장부로 주인을 능멸하려 한 죄다. 꼼짝 마라. 내 놈이 스스로 가져온 이 황금 장부가 바로 증거다. 놔라. 이거 놔라. 이 년이 감히 내게 함정을 파. 내년이 나를 모함한 것이다. 이 바보 같은 놈도 한패였구나. 모함이라니요, 행수. 행수께서는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행수께서 훔치셨다는 유일한 증거인 그 진짜 황금 장부를 스스로 들고서 말이지요. 박행수는 포졸들에게 거칠게 제압당해 품 속의 장부를 빼앗기며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여인과 바보 총각의 손에 완벽하게 놀아났음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저런 바보 놈 따위에게. 포졸들이 박행수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등 뒤로 방 안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최서방이 해맑게 소리쳤습니다. 여복의 박행수, 어째서 아내가 찾은 진짜 장부가 어른이 내게 주신 가짜 장부보다 훨씬 무거워 보이는가? 원래 진짜가 더 무거운 법인가? 박행수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안방에는 마침내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최서방은 그제야 아내와 어머니가 자신까지 속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어머님, 그럼 어머님께서는 위독하신 것이? 시어머니는 그 어떤 질책도 없이 옥순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해냈구나. 내 며느리답다. 내 지혜와 담력이 이 상단을 구했다. 어머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상단에서 가장 중요한 인감과 모든 창고,
열쇠가 담긴 묵직한 괴짝을 옥순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아들은 상단의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나 너는 그 바보 아들마저 이용해 적을 잡아들였다. 내 지혜와 담력을 확인하였으니 너야말로 이 상단의 진정한 주인이다. 옥수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누르며 눈물을 글썽인 채 시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성심을 다해 상단을 보필하고 서방님을 섬기겠습니다. 최서방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껄껄 웃으며 아내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허허, 내 아내가 이리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부인, 내가 앞으로는 부인의 말을 하늘처럼 듣겠소이다.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대박 마님이십니다. 하하하. 옥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듯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훗날 지혜로운 여성 옥수는 상단을 크게 일으켜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바보 총각이라 불리던 최서방은 아내의 곁에서 듬직한 조력자가 되어 비록 셈은 여전히 어두웠으나 누구보다 아내를 아끼고 존경하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현명한 며느리에게 맡기고 며느리가 낳아준 떡두꺼비 같은 손주들을 돌보며 편안히 노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